제 이름은 박종수입니다. 올해 75.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산 지도 어언 10년째입니다. 두 아들 모두 장가 잘 보내고 손주들까지 건강하게 자라주니 이만하면 복받은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며 모은 재산이 건물 4채, 예금 30억 원 정도 됩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두 아들에게 물려주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지요. 장남 박진우는 대기업 과장입니다. 며느리 김미선은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눈빛이 항상 차갑습니다. 차남 박진호는 자영업을 합니다. 며느리 이수정은 입은 거칠지만 그래도 솔직한 편이라 생각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두 아들 내외가 모여 저녁 식사를 합니다. 오늘도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버지,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진우가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배를 두드리며 웃었지요. 그럼 우리 며느리들이 차려준 음식인데 맛있지.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어지럽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괜찮지. 매일 아침 운동하고 약도 잘 챙겨 먹고 있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음 주에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종합검진 같은 거요. 아이고, 괜히 돈 쓸 것 없어. 나 멀쩡한데. 대화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들의 눈빛이 너무 빠르게 서로를 확인했거든요. 저녁 9시쯤 아들 내외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그런데 진우가 놓고 간 서류 가방이 소파 옆에 있더군요. 아이고, 진우 이놈이 깜빡했네. 전화를 걸려다 말았습니다. 어차피 내일 출근길에 들를 거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2층 베란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들이 차에 타기 전 잠깐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형님, 근데 아버지 너무 건강하신 거 아니에요? 이러다 100살까지 사시는 거 아냐? 수정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솔직히 나도 그게 걱정이야.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도 빠듯한데. 진호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아버지 들으시면 어떡해요. 미선이 낮게 말했습니다. 에이, 저 양반 귀 어두워서 괜찮아. 그나저나 형수님,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해요? 형님네는 그래도 월급이라도 있잖아요. 우리는 장사도 안 되는데. 수정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그러게요. 솔직히 건물 한 채만 미리 정리해 주셔도 우리의 유학 보낼 수 있는데. 미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아버지한테 그냥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게 어때요? 생전 증여 같은 거 요즘 다들 한다잖아요. 그게 말이 쉽지. 아버지가 그런 말 꺼내면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 진우가 답했습니다. 서운해 하시긴요. 형님, 어차피 우리 줄 거잖아요. 빨리 정리하는 게 세금도 적게 나온대요. 수정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그렇지.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오래 사실 줄 몰랐어. 솔직히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아버지도 곧 따라가실 줄 알았는데. 미선의 말에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그래도 아버지신데. 진우가 말렸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알아요. 근데 진짜 답답하긴 해요. 우리만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일단 다음 주에 병원 검진은 꼭 가시게 해요. 혹시 모르잖아요. 치매 초기 증상 같은 거라도 있으면. 치매? 진호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판단력 없을 때 미리 유언장이라도 써놓게 하면. 수정의 말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정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진호가 말렸지만 역시 진심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형님, 제 말이 좀 심했지만요.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아버지 연세가 75이에요. 통계적으로 남자 평균 수명이. 알았어. 일단 병원부터 가시게 해보자. 그리고 슬슬 재산 정리에 대해서도 넌지시 말씀드려보고.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들입니다. 밤새 아파하면 병원에 업고 뛰어갔던 아들들입니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늦게까지 일했던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들이 제가 오래 사는 것을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TV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 영자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이 맞았소.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고 했잖소. 제가 너무 믿었나 봅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그들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내가 쓰던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건전지를 넣어봤습니다. 다행히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새벽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까지 저는 수많은 의학 자료를 읽었습니다. 치매의 종류, 증상, 진행 단계, 환자의 행동 패턴 모두 외웠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늙어 보이는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늙은 것이 무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 내 놈들이 치매 환자를 원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치매 환자가 되어주지.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정보가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가계부로 쓰던 것입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3년 3월 12일. 치매 연기 1일차. 아들들의 진짜 얼굴을 봤다. 이제부터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한다.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제 심장까지 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평범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연습했습니다. 응? 내가 아침 먹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진우야? 아니지, 진호였나? 표정도 연습했습니다. 멍한 눈빛, 초점 없는 시선, 약간 느린 반응. 완벽했습니다. 아들들아, 너희가 원한 치매 환자 여기 있다. 하지만 이 늙은이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치매에 대한 모든 것을 공부했습니다. 의학 논문, 환자 사례, 증상 진행 단계까지. 밤마다 거울 앞에서 연기를 연습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진우가 점심때 들른다고 했습니다. 아마 병원 검진 이야기를 꺼낼 것입니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진우야. 아니지. 진호. 제 첫 번째 연기였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헷갈리는 것. 아버지, 저 진우예요. 큰아들. 진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 그래, 진우. 미안하다. 요즘 깜빡깜빡하네. 저는 머리를 극적이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점심 드셨어요?
점심을 먹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1시간 전에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한 공기. 하지만 치매 초기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단기 기억 상실입니다.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주방으로 가더니 싱크대를 확인했습니다. 설거지가 되어 있었지요. 아버지, 그릇이 씻겨 있는데요. 드신 거 맞죠? 그래. 그랬나? 노망 났나 봐.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진우는 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있으세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가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예약 잡아놨어요. 내일 오전 10시. 병원? 왜? 난 괜찮은데. 그냥 검진 받으시는 거예요. 정기 검진. 아버지 나이에 1년에 한 번씩은 받아야죠. 진우는 부드럽게 설득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근데 너 점심은 먹었어? 네, 회사에서 먹고 왔어요. 그래, 잘 먹어야 해. 건강해야지.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재산 관리는 잘하고 계세요? 건물 세입자들한테 월세 잘 받으시고? 응? 월세? 그거. 잘 들어오지 뭐. 사실 저는 모든 월세를 정확히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요즘 생전 증여 많이 하시던데요. 세금도 덜 내고 미리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대요. 생전 증여? 그게 뭐야? 저는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미리 재산을 자식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나중에 상속세 폭탄 맞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대요. 그래.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너희한테 다 줄 건데 뭐. 그럼 제가 세무사 선생님 한번 모셔올까요?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그래, 그렇게 해.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복잡한 거 잘 모르겠어. 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 녹음기는 모든 대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돌아간 후 저는 녹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재산 관리 잘하냐, 생전 증여, 세무사.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날 진우가 저를 대학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신경과였습니다. 박종수 환자분 들어오세요. 중년의 여의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 예. 뭐라고요? 저는 귀가 잘 안 들리는 척 했습니다. 컨디션이요. 몸 상태. 의사가 크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늙으니까 이것저것 불편하지 뭐. 기억력은 어떠세요? 깜빡하시는 일 있으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가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3월? 아니, 4월인가? 실제로는 3월 19일이었습니다. 점심에 뭐 드셨어요? 점심?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뭘 먹었더라?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100에서 7씩 빼보세요. 100에서 7을 빼면 93. 그 다음은 86. 아니 87? 실제로는 93, 86, 79, 72로 쭉 이어지지만 저는 중간에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검사는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MRI도 찍었습니다. 다행히 제 뇌는 건강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초기로 보입니다. 치매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지금부터 관리를 잘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진우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 깊은 곳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초기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근데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집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 그래. 집.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진우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 눈으로 슬쩍 확인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 경도인지장애래. 지금이 적기야. 빨리 움직이자. 받는 사람은 진호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아들 내외가 모두 집으로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병원 결과 들었어요. 진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연기가 참 자연스러웠습니다.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초기래. 약 먹으면 된대. 아버지, 그런데요.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아버지 재산 관리요. 지금은 아버지가 다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나중에 증상이 더 심해지시면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전 증여도 하시고 통장 관리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수정이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욕심부려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 위해서예요. 혹시 나중에 판단력이 흐려지시면 사기당하실 수도 있잖아요. 내 쌍의 눈이 저를 주시했습니다. 탐욕이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 말이 맞다. 나도 걱정되긴 하더라. 요즘 깜빡깜빡하니까.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세무사 선생님 모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실래요? 그래, 좋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아버지, 감사해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미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녹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3월 26일 아들 내외 모두 방문. 재산관리 넘기자는 제안. 표면적으로는 걱정, 실제로는 탐욕. 녹음 확보. 창밖을 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보고 있니?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변했어.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들이.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세무사가 집으로 왔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어르신, 반갑습니다. 김철수 세무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무사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어르신 재산 목록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건물 4채, 예금 약 30억, 주식 5억 정도 되시네요. 총 자산이 대략 60억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나? 네. 그런데 만약 상속으로 가시면 세금이 거의 20억 가까이 나와요. 그런데 생전 증여로 하시면 10억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10억이나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들으셨죠? 10억이나 차이 나요. 그 돈이면 손주들 교육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건물 2채는 아드님들 명의로 넘기시고요. 예금은 3등분해서 나누시면 됩니다. 세무사가 설명했습니다. 3등분? 아들이 둘인데? 아버지 몫도 있어야죠. 생활비로 쓰셔야 하니까. 진호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 그래, 맞네. 그럼 서류 준비해서 다음 주에 진행하겠습니다. 세무사가 일어섰습니다. 그가 나간 후 아들 내외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그래, 믿는다. 저는 피곤한 척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세무사와의 대화, 아들들의 재산 분할 계획. 모두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3월 30일 세무사 상담. 60억 재산을 생전 증여로 넘기자는 제안. 아들들의 동의. 표면적으로는 세금 절감, 실제로는 재산 가로채기. 결정적 증거 확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겨우 한 달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견뎌야 할까요?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됩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아버지, 주무세요? 아니, 앉았어. 아버지, 내일 은행 같이 가실 수 있으세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내일? 무슨 요일인데? 일요일이에요. 아, 그래. 좋아. 몇 시에? 10시에 모실게요. 알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행, 통장 정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군요. 저는 녹음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건전지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내일은 더 중요한 대화가 녹음될 것입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는 치매 노인의 멍한 표정이 아니라 차갑게 가라앉은 전략가의 눈빛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 놈들의 탐욕이 어디까지인지 다 보고 싶구나.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을 키우며 함께 웃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들의 차가운 눈빛이 겹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전쟁은 가족 간의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제 연기는 이제 완벽해졌습니다.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물어보고 점심 메뉴를 기억 못하고 손주 이름을 헷갈립니다. 아들들은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장남 내외가 왔습니다. 요즘은 차남 내외와 번갈아가며 방문합니다. 함께 오면 눈치를 보지만 따로 오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버지, 약 드셨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관심이 아니라 형식적인 의무감만 묻어 있었습니다. 약? 내가 약을 먹었나? 아버지, 아침에 제가 챙겨드렸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아, 그래. 미안하다. 미선은 혀를 찼습니다. 제가 듣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휴, 진짜 매번 이러시니까 답답해 죽겠네.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도 들었습니다. 진우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제 서류를 뒤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 이 통장은 뭐예요? 농협 통장이 또 있네요. 통장? 어디 보자. 아, 그거 예전에 만든 건데. 잔액이 5천만 원이나 있어요. 아버지, 이런 거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 미안하다. 깜빡했네. 진우는 통장을 가져갔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제가 정리해서 메인 통장으로 옮겨 놓을게요. 그래, 알아서 해라. 제가 멍하니 대답하자 진우와 미선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판단력이 없으시네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이 대충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빨리 합시다. 오후에 약속 있다며요. 알았어, 알았어. 근데 아버지가 이러시니까 우리 부담이 너무 크네. 매주 와야 하고. 그러게요. 요양보호사라도 쓰시지 그러세요. 돈이 아까워서 그러시는 거겠지. 근데 우리 시간이 더 아까운데. 두 사람은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 것도 잊은 듯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나저나 건물명의 이전은 언제 끝나요? 다음 주 중으로 끝난대. 강남 건물 하나, 목동 건물 하나. 우리가 강남 건물 받는 거야. 다행이네. 그럼 월세 얼마나 들어와요? 한 달에 800 정도.
오, 괜찮네. 그 돈으로 애 학원비는 해결되겠네. 저는 TV를 보는 척하며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는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1시간 후 그들이 떠났습니다. 성의 없는 인사만 남기고 아버지, 저희 갑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곧바로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러시니까 우리 부담이 너무 크네. 요양보호사라도 쓰시지. 돈이 아까워서. 근데 우리 시간이 더 아까운데. 노트를 꺼냈습니다.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6월 16일 장남 내외 방문. 제 서류 무단 열람. 통장 무단 취득. 대화 내용 부모 부양을 부담으로 여김. 요양보호사 비용 아깝다는 발언. 녹음 확보. 저녁이 되었습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들이 반찬을 사다 주곤 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호였습니다. 아버지, 저 진호예요. 진호야. 아버지, 형님이 통장 하나 발견했다며요?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게 내가 깜빡해서.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끼리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데 형님만 챙기시면 어떡해요.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없어서. 다음 주 토요일에 제가 갈게요. 아버지 서류 다시 정리해야겠어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형제끼리 재산 때문에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진호 내외가 왔습니다. 수정의 얼굴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왔니? 아버지, 저희 오늘 서류 정리하러 왔어요. 진호는 곧장 서재로 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이 금고는 뭐예요? 비밀번호 아세요? 금고? 아, 그거,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생각 안 나세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사실 비밀번호는 아내의 생일입니다. 0514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여러 번호를 시도했습니다. 제 생일, 결혼기념일, 아들들 생일. 안 열리네. 아버지,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미안하다. 나이 먹으니까 다 까먹네. 에휴, 답답해. 나중에 열쇠공 불러야겠네. 수정이 방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유품들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그림은 뭐예요? 좀 비싸 보이는데. 그거 내 어머니가 좋아하던 그림이야. 팔면 얼마나 받을까요? 수정이 진호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한 200은 받지 않을까? 그럼 팔까요? 어차피 여기 걸어놔봤자 아버지도 잘 안 보시잖아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내가 평생 아끼던 그림입니다. 작은 미술관에서 산 그림인데 아내는 매일 그 그림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그건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왜요? 그건 내 어머니 물건이야. 팔 수 없어.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저희 거잖아요. 지금 팔아서 돈 만들면 좋잖아요. 안 된다고 했어.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진호와 수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안 팔게요. 화내지 마세요. 진호가 달랬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그럼 다른 건 정리해도 돼요? 이 옷들이랑 신발들. 아버지 안 입으시잖아요. 그래, 그건 해라. 수정은 아내의 옷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옷들을 큰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거 다 기부하면 되죠? 헌옷 수거함에 넣으면.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흔적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 보험은 뭐예요? 수령자가 복지단체로 되어 있는데.
보험? 어디 보자. 그건 제가 10년 전에 든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수령자를 사회복지단체로 설정해 둔 것입니다. 이건 왜 저희가 아니라 복지단체예요? 아, 그때 복지단체에 기부하려고 그랬지. 아버지, 이거 바꿔야 해요. 저희가 수령자가 되어야죠. 그래, 그럼 바꿔라. 아버지가 직접 가셔야 해요. 다음 주에 보험사 가시죠. 알았다. 오후 내내 그들은 제 집을 뒤졌습니다. 서류, 통장, 보험증서, 심지어 아내의 장신구까지. 이 반지 금이네요. 이것도 정리할까요? 수정이 아내의 결혼 반지를 들었습니다. 안 돼.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내 어머니 반지야. 알았어요, 알았어. 그럼 이건 아버지가 보관하세요. 수정은 마지못해 반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반지를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수정이 약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알약이 적어 보였습니다. 이거 다야? 평소에 새 알 먹는데. 아, 이게 다예요. 병원에서 줄였나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제 약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치매약. 3가지입니다. 하지만 수정이 건넨 건 2알 뿐이었습니다. 치매약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저는 약을 받아먹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혀 밑에 숨겼다가 나중에 뱉어냈습니다. 왜 치매약을 빼냈을까요? 혹시 증상이 더 심해지길 바라는 걸까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그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곧바로 약을 확인했습니다. 약통을 열어보니 치매약이 절반 이상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먹지 않았는데도 말이지요. 누군가 몰래 버리고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대화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 그림 팔면 얼마나 받을까요? 보험 수령자 바꿔야 해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하지만 약은 부족했습니다.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6월 22일. 차남 내외 방문. 아내 유품 무단 처분 시도. 보험 수령자 변경 요구. 의약품 고의 누락 의심. 치매약 절반 분실. 고의적 증상 악화 유도 가능성. 중대 증거 확보.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들은 이제 단순히 재산을 탐하는 것을 넘어 제 건강을 해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반지를 꺼냈습니다. 작은 금반지. 아내가 평생 끼고 다니던 것입니다. 영자야, 미안해. 우리 아들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아냈습니다. 울 시간이 없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들의 탐욕이 어디까지인지 끝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법정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녹음기를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 덩어리. 그것이 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제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2024년 9월입니다. 저는 여전히 완벽한 치매 환자 연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연기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주 이름을 헷갈리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식사를 했는지 기억 못합니다. 아들들은 이제 저를 완전히 판단력 없는 노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이 중요한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요. 진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옆에는 진호 내외도 함께 있었습니다. 뭔데? 아버지 혼자 계시기가 너무 불안하세요. 요즘 가스불도 자주 잊어버리시고
밤에 배회하신다고 이웃에서 연락도 오고. 진호가 거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가스불을 잊은 적도 없고 밤에 배회한 적도 없습니다. 모두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요양원인데 시설이 정말 좋대요. 미선이 팜플렛을 내밀었습니다. 실버타운 행복누리라는 곳이었습니다.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아버지, 요양원이 아니라 실버타운이에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프로그램도 많고 24시간 간호도 받으실 수 있어요. 나는 싫어. 난 우리 집에서 살 거야.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 걱정돼서 그래요. 만약에 집에서 넘어지시거나 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수정이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도 매일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저희도 애들 키우고 일하고 바쁜데. 진호가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얼마나 자주 오는데 힘들다는 거야? 한 달에 두세 번 오잖아. 제가 따지자 진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저희가 더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더 좋은 곳에 계시면 저희도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은 편하지 않은데. 아버지, 일단 한 번만 가보세요. 구경만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안 가셔도 돼요. 미선이 달래듯 말했습니다. 저는 고민하는 척 했습니다. 사실 이미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갈지 보려면 요양원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다. 구경만 하는 거다? 네, 구경만요. 다음 주 그들은 저를 요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시 외곽 한적한 곳에 위치한 3층 건물이었습니다. 실버타운 행복누리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종수 어르신이시죠? 원장이라는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시설을 보여드릴게요. 요양원 내부는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휠체어에 앉은 노인들이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 중얼거리고 어떤 분은 그냥 잠들어 계셨습니다. 여기가 식당이고요. 저쪽이 물리치료실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어르신 방이 될 곳이에요. 원장이 한 방을 열었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작은 침대 4개가 빽빽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4인실이에요? 1인실은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1인실은 비용이 좀 더 나가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하고요. 4인실은 150만 원입니다. 저희 4인실로 할게요. 진우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형, 그래도 1인실이 아버지 불편하시잖아. 진호가 말했지만 진우가 끊었습니다. 아버지, 4인실이 더 좋아요. 다른 분들이랑 같이 계시면 외롭지 않으시잖아요. 그래, 알았다. 저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좁고 답답했습니다. 창문도 작았습니다. 간호사분들이 24시간 상주하시고요. 식사도 제공되고 프로그램도 있어요.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뭐예요? 노래교실, 미술치료, 원예치료 이런 것들이요. 아버지, 좋으시죠?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미선이 재촉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일단 한 달만 계셔보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나오시면 되잖아요. 그래. 네, 그럼 계약서 쓸게요. 진우는 원장과 곧바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제 의견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아내 사진, 그리고 녹음기. 아버지, 여기서 편히 계세요. 저희 자주 올게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저를 떠나 있었습니다. 언제 와? 주말에요. 매주 주말에 올게요. 그래, 알았다. 그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작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옆 침대에는 팔순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셔서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중얼거리셨습니다. 밥 줘. 할머니, 아까 드셨잖아요. 간호사가 들어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배고파, 밥. 할머니, 저녁 때 드세요. 간호사는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곳이 제가 남은 인생을 보낼 곳인가? 아니, 아직 아닙니다. 이것도 계획의 일부입니다. 여기서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노인들이 줄지어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혼자 먹지 못해 간호사가 떠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식판. 밥, 국, 반찬 2가지 간소했습니다. 할아버지, 드세요. 젊은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반말이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들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진우가 약속한 주말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우야, 나다. 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너 오늘 온다고 했잖아. 아, 그게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짓말인 것을 알았습니다. 배경 소리로 TV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들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가끔 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래.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그럼 잘 계세요. 바빠서 자주 못 가는데 이해해 주세요. 매번 똑같은 대화였습니다. 어느 날 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이번 달 비용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네. 우리 아들이 내는 거 아니에요? 자동이체로 되어 있는데 잔액 부족으로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떡하죠? 어르신이 직접 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왜요? 원장님이 이번 달 비용 안 들어왔대. 아, 깜빡했네요. 제가 처리할게요. 그래.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원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비용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면 퇴소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제 통장에서 돈을 이체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제 통장이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 통장 잔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은행 앱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출금되고 있었습니다. 진우 계좌로, 그리고 300만 원씩 진우 계좌로 매달 800만 원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허락도 없이 저는 곧바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우야, 내 아버지, 내 통장에서 매달 돈이 빠져나가고 있던데. 아, 그거요. 저희가 아버지 생활비 관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정산해 드릴게요. 내가 허락한 적 없는데. 아버지가 판단력이 없으셔서 저희가 대신 관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아버지께 돌려드릴 거니까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제 허락 없는 재산 인출, 횡령 혐의 성립.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요양원 입소 후 3개월. 아들들 면회 전무. 요양원 비용 미납. 제 통장에서 월 800만 원 무단 인출 발견.
진호월 500, 진호월 300. 횡령 증거 확보. 밤이 깊었습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가 또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집에.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닙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영자야,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파일이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1년 반치의 대화, 1년 반치의 증거, 그들의 탐욕, 그들의 배신, 그들의 범죄, 모두 이 작은 기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고지다. 곧 끝낼 수 있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간혹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들이 선택한 길입니다. 저를 이곳에 버린 것도, 돈을 훔쳐간 것도, 면회조차 오지 않는 것도 모두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곧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5년 9월입니다. 저는 여전히 요양원에 있습니다. 아들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올 때도 10분 정도 있다가 곧바로 떠납니다. 아버지, 건강하시죠? 저희 바빠서 자주 못 와요. 죄송해요. 매번 똑같은 말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에 진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녹음기를 확인하고 노트에 기록하고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추석 연휴였습니다. 아들 내외들이 함께 요양원으로 왔습니다. 1년 만에 4명이 동시에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진우가 인사했습니다. 옆에 미선, 진호, 수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왔니? 저는 멍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여기 송편 사왔어요. 추석이잖아요. 미선이 작은 봉지를 건넸습니다. 고맙다. 저는 송편을 받았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싸구려 송편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얘기 좀 해요. 진호가 제 팔을 잡고 면회실로 안내했습니다. 4사람이 저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머니 속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요. 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아버지 재산 정리 문제예요. 지금 건물 4채가 전부 아버지 명의잖아요. 그래, 그런데 이게 상속으로 가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미 세무사한테 상담받았는데 지금 바로 증여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만 20억 넘게 나온대요. 그래? 네. 그래서 지금 증여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여기 계시다 보니까 서류 처리가 어려워요. 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 대신 처리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미선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재산 증여 동의서요. 아버지가 여기 서명만 하시면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서명을 해? 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한테 주실 거잖아요. 지금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진호가 설득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보는 척했지만 모든 내용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재산 일체를 자녀들에게 증여한다. 증여자는 향후 재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 완벽한 재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이걸 내가 서명하면 내 재산이 다 너희 것이 되는 거야?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거예요. 명의만 저희로 옮기는 거죠. 세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버지는 여기서 편히 계시면 돼요. 저희가 요양원 비용도 계속 낼 거고 생활비도 드릴 거예요. 수정이 말했습니다. 생활비를 준다고? 네, 매달 300만 원씩 드릴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요양원 비용을 제대로 안 내면서 무슨 생활비를 주겠습니까? 그래, 알았다. 근데 나 지금 안경이 없어서 잘 안 보이는데.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우가 서류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건너뛰었습니다.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라는 문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미선이 펜을 건넸습니다. 저는 펜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척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잘 안 써지네. 천천히 하세요, 아버지. 저는 아주 천천히 떨리는 글씨로 제 이름을 썼습니다. 박종수. 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 됐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진우가 서류를 재빨리 챙겼습니다. 이제 우리 걱정 없이 편히 계세요. 저희가 잘 처리할게요. 미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네 사람의 얼굴에 안도감과 기쁨이 번졌습니다. 드디어 목표를 달성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아버지, 건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건물? 강남 건물 말이에요. 그거 사실 저희가 팔려고 하거든요. 팔아? 왜? 지금이 부동산 시세가 최고점이래요. 지금 팔면 한 200억은 받을 수 있대요. 200억? 네. 그 돈으로 저희 사업도 하고 아버지 요양원 비용도 여유 있게 내고. 진우가 거들었습니다. 근데 건물을 팔면 월세는 어떻게 되는데? 아버지, 걱정 마세요. 매달 드리는 생활비는 그대로 드릴 거예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해라.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수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희 가봐야 해요. 명절이라 바빠서요. 벌써? 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들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가자마자 대화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됐네. 이제 다 우리 거야. 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쉬웠어. 아버지가 완전히 판단력이 없으셔. 미선이 웃었습니다. 형님, 건물 빨리 팔아요. 200억이면 우리 빚도 다 갚고 사업도 시작할 수 있어. 진호가 흥분했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바로 부동산 내놓자. 그런데 아버지는 어떡해요? 요양원 비용은 계속 내야 하잖아요. 수정이 물었습니다. 최소한으로만 내자. 어차피 아버지 오래 못 사실 거야. 치매도 심하시고. 진우의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맞아, 솔직히 병원비도 아까워. 약도 꼭 필요한 것만 쓰게 하고. 미선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보험금도 나오잖아. 2억 정도. 진호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거지 뭐. 그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는 모든 대화를 담았습니다. 재산 증여 서류 서명 강요, 건물 매각 계획, 요양원 비용 최소화, 약값 절감, 보험금 기대, 아버지가 오래 못 살 거라는 발언. 모든 것이 녹음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허함이었습니다. 제 아들들입니다. 제가 밤새워 일하며 키운 아들들입니다. 그 아들들이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못 사실 거야.
약도 꼭 필요한 것만 쓰게 하고 돌아가시면 보험금도 나오잖아.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필요했던 결정적 증거입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2025년 9월 17일 추석 연휴 아들 내외 전원 방문 재산 증여 동의서 서명 강요 건물 매각 계획 논의 요양비 절감 모의 보험금 언급 부친 조기 사망 기대 발언 녹음 결정적 증거 확보 완료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2년 6개월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치매 환자로 살았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그들의 탐욕을 지켜봤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참았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영자야, 이제 끝이야. 곧 끝낼 수 있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검색해 두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변호사님과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건이신가요? 노인 학대와 재산 횡령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할까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통장 거래 정지하고 싶습니다. 거래 정지요?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무단 인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 확인 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모든 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곧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카세트 녹음기. 아내가 쓰던 것. 이것이 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들을 무너뜨릴 폭탄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주 조금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원장에게는 병원 검진 간다고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혼자 외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리가 낯설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더군요. 법무법인 정의는 시내 중심가 빌딩 8층에 있었습니다. 박종수님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김지은입니다. 박종수입니다.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치매 환자 연기를 했습니다. 네? 연기요? 변호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제 아들들의 본색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 재산을 노리며 나눈 대화를 우연히 들은 것, 치매 연기를 결심한 것, 2년 6개월 동안 모든 대화를 녹음한 것, 요양원에 버려진 것,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이 인출된 것, 그리고 어제 재산 증여 서류에 서명하게 한 것.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들려주세요. 저는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오래 사실 줄 몰랐어. 치매 초기 증상이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판단력 없을 때 유언장이라도. 약도 꼭 필요한 것만 쓰게 하고. 돌아가시면 보험금도 나오잖아. 기억.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변호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종수님,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노인학대, 재산횡령, 사기, 여러 죄목이 성립됩니다. 고소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니, 반드시 고소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는 용서받아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는 노트와 녹음기를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증거가 아주 완벽하네요. 2년 6개월 동안 기록하셨다고요? 네, 매일 기록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변호사의 눈에 연민이 어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끝낼 수 있다면요. 일단 전문가에게 녹음 파일을 분석 의뢰하고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명하신 증여 동의서, 그것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요? 네. 기망에 의한 서명이고 박종수님은 판단력이 온전하신 상태였으니까요. 오히려 이것이 사기 혐의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그럼 제 재산은? 안전합니다. 지금 당장 모든 재산에 대해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종수님, 정말 아드님들을 고소하시겠습니까? 한번 고소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고소하겠습니다. 그들은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제 재산을 노린 범죄자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은 모두 거래 정지되었습니다. 아들들이 더 이상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가족회의를 소집한 날입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고소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알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요양원 면회실에 아들 내외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부르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진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앉아라 다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미선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앉으라고 했다. 네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모양입니다. 아버지, 혹시 어디 아프세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프지 않다. 오히려 지금이 제일 정신이 맑구나. 네. 2년 6개월 동안 치매 환자 연기를 했다. 순간 면회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들은 그대로다. 나는 치매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기였어. 그럴 리가. 병원에서 진단도 받으셨잖아요. 의사 앞에서도 연기했지. 증상을 공부해서 완벽하게 흉내냈어. 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의 본색을 보고 싶었지. 그리고 다 봤다.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나눈 모든 대화가 여기 들어있다. 수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설마 녹음을 하셨다고요? 그래, 전부 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오래 사실 줄 몰랐어. 치매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월세 얼마나 들어와요? 약도 꼭 필요한 것만. 돌아가시면 보험금도. 하나하나 재생될 때마다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진우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닥쳐라. 제가 고함을 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더 들어봐라. 어제 추석날 대화가 재생되었습니다. 드디어 됐네. 이제 다 우리 거야.
아버지가 오래 못 사실 거야. 약도 꼭 필요한 것만 쓰게 하고 돌아가시면 보험금도 나오잖아. 녹음이 끝났습니다. 면회실은 죽음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명할 기회라도. 설명? 뭘 설명하겠다는 거냐?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재산을 탐낸 것, 나를 요양원에 버린 것, 내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빼간 것, 약을 줄인 것, 내가 빨리 죽기를 바란 것, 뭘 설명하겠다는 거냐?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선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용서?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단 한 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내게 사과할 수 있었어. 하지만 너희들은 끝까지 탐욕만 부렸지. 아버지, 제발. 나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다. 고소장도 준비되어 있어. 고소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노인학대, 재산횡령, 사기. 너희들이 저지른 모든 죄목으로 고소할 거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저희 인생이 끝나요. 수정이 울부짖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인생을 끝내려 했잖아. 약을 줄이고 요양원에 버리고 빨리 죽기를 바라면서.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 설명해봐라. 제가 소리치자 네 사람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 없지? 변명도 못하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어제 내가 서명한 증여 동의서. 그것도 법적으로 무효다. 기망에 의한 것이니까. 그럼 재산은?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다. 너희들한테는 단 1원도 주지 않을 거야. 아버지. 진우가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고소장이 접수된다. 경찰 조사받을 준비해둬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사람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어요. 제발.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늦었다. 너희들이 선택한 길이다. 대가를 치러라. 면회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가을 하늘이 눈부시게 푸르렀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영자야, 이제 진짜 끝이야. 곧 정의가 실현될 거야. 택시를 타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일주일 후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내외 4명 모두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진술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종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조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중년의 형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강력범죄수사팀 박 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소장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네요. 형사는 고소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치매 환자를 연기하셨다고요? 네. 아들들의 본심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녹음한 파일도 있다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모든 녹음 파일을 디지털로 변환한 것이었습니다. 형사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오래 사실 줄 몰랐어. 약도 꼭 필요한 것만 쓰게 하고 돌아가시면 보험금도 나오잖아. 형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입니다. 재산 횡령도 성립되고요. 그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증거가 너무나 확실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오후 아들 내외가 경찰서로 소환되었습니다. 저는 별도의 대기실에 있었지만 복도를 지나가는 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우와 미선, 진호와 수정. 네 사람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진우가 저를 보고 달려오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아버지,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저희 애들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하세요. 지금 조사받으러 가시는 겁니다. 경찰이 그들을 조사실로 데려갔습니다. 몇 시간 후 조사가 끝났습니다. 형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종수님, 조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단 장남 박진우 씨는 재산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허락하셨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허락한 적 없습니다. 제가 치매 환자인 줄 알고 멋대로 가져간 겁니다. 네, 녹음 파일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차남 박진호 씨도 마찬가지고요. 며느리들은요? 김미선 씨는 약 감량에 대해서는 시인했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것 봐요. 제 건강을 해친 겁니다. 네, 노인학대 혐의가 명확합니다. 이수정 씨도 재산 취득 과정에 공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처벌받는 겁니까? 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구속영장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이요?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진우와 진호 두 아들이 구속되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재판을 받기로 하고 일단 석방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복잡한 신경이었습니다. 제 아들들이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들을 감옥에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치매 연기로 자식들의 탐욕 밝혀낸 아버지. 2년 6개월 녹음으로 노인학대 증명. 신문 헤드라인에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아들 내외가 앉았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진우와 진호, 그리고 정장을 입은 미성과 수정. 피고인들 일어서십시오. 네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박진우, 박진호, 김미선, 이수정. 노인학대, 재산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피고인 박진우, 답변하십시오. 저는 아버지를 학대한 적 없습니다. 요양원에 모신 것도 아버지를 위해서였습니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산 횡령은요? 아버지가 허락하셨습니다. 치매 때문에 판단력이 없으셔서 저희가 관리했을 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증인석에서 소리쳤습니다. 증인 조용히 하십시오. 증언 순서가 되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판사가 주의를 주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검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법정에 아들 내외의 대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오래 사실 줄 몰랐어. 치매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판단력 없을 때 유언장이라도. 월세 800 정도. 강남 건물 우리 거야. 약도 꼭 필요한 것만 쓰게 하고. 돌아가시면 보험금도 나오잖아. 2억. 아버지가 오래 못 사실 거야.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진짜 녹음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재판장님.
피해자 박종수 씨가 2년 6개월 동안 직접 녹음한 것입니다. 피고인들, 이 녹음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선은 울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수정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진우,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버지를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만 봤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진호도 같은 입장입니까? 네, 저도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진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증인 박종수 씨, 증언하십시오.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박종수 씨, 왜 2년 6개월이나 치매 환자를 연기하셨습니까? 아들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제 재산만 사랑하는지. 그리고 확인하셨습니까? 네, 그들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 재산만 탐했고 심지어 제가 빨리 죽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저는 피고인석의 아들 내외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평생 사랑했다. 밤새워 일하며 키웠고 최고의 교육을 시켰고 원하는 것을 다 해줬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 모든 것을 배신했다. 나를 짐으로 여기고 버리고 죽기를 바랐다. 아버지. 진우가 울먹였습니다. 지금 눈물은 의미가 없다. 2년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뉘우치지 않았잖아. 끝까지 탐욕만 부렸잖아.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너희들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재판은 한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증인이 나왔습니다. 요양원 원장, 간호사, 은행 직원, 세무사 모두가 아들 내외의 죄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 공판일이 왔습니다. 피고인들 일어서십시오. 네 사람이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진우, 노인학대 및 재산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진호, 동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미선, 노인학대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이수정, 동일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박종수 씨에게 연대하여 8억 원을 배상하라. 방망이가 내려쳤습니다. 아버지.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진호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홀로.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2년 6개월의 어둠이 끝났습니다. 이제 저만의 삶을 살 시간입니다. 영자야, 우리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 집, 그 기억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강원도 속초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마당에는 아내가 좋아하던 장미꽃을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오늘도 그렇습니다. 영자야, 오늘 날씨 참 좋지? 아내의 사진에 말을 걸었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미소가 따뜻합니다.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저예요.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저, 지민이요. 진우 아빠 딸, 제 손녀였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재판 이후 가족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어떻게 내 번호를? 변호사님께 부탁드렸어요. 할아버지께 연락하고 싶다고. 무슨 일이니? 할아버지,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제발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 저는 달라요. 아빠나 엄마처럼 할아버지 재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눈물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주소 보낼게. 조심해서 와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다음 날 오후 지민이가 찾아왔습니다. 25살. 대학을 갓 졸업한 손녀였습니다. 문을 열자 지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들어오너라. 지민이는 집에 들어와 두리번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혼자 사세요? 그래, 조용하고 좋단다. 외롭지 않으세요? 익숙해졌어. 지민이는 소파에 앉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야. 아니에요. 저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어요. 아빠가 할아버지 돈 쓰는 걸 봤어요. 엄마가 할아버지 욕하는 것도 들었어요. 근데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지민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공범이에요. 할아버지한테 찾아뵙지도 않았어요. 요양원에 계실 때도 한 번도 안 갔어요. 지민아, 할아버지가 저희를 시험하신 거 알고 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할아버지가 2년 넘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하니까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지민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민아, 내가 여기 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용기 냈구나. 할아버지,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민아, 넌 잘못한 게 없어. 부모의 죄는 부모가 치르는 거야. 하지만, 아니다. 넌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부모와는 다른 사람으로. 지민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래. 읽어보시겠어요? 지민이가 편지를 꺼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진우의 글씨였습니다. 아버지, 저 진우입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버지께서 2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까? 저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한 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 탐욕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죄인 진우 올림.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아, 용서라는 건 쉬운 게 아니란다. 알아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그냥 슬플 뿐이지. 할아버지, 넌 아빠랑 다른 사람이 되렴. 약속해 줄 수 있니? 네, 약속드릴게요. 저는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게요. 지민이는 그날 저녁까지 머물렀습니다.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전. 할아버지, 맛있어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할머니 레시피란다. 저도 배워갈게요. 나중에 제 가족한테 해줄 수 있게. 그래, 그렇게 해라.
밤이 깊어 지민이가 떠났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요? 언제든지 와라. 할아버지는 여기 있을게. 사랑해요, 할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지민아. 지민이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자야, 우리 손녀 착하지? 저 애는 달라. 우리가 제대로 키운 게 하나라도 있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 나갔습니다.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야. 옆집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혼자 사시기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바다도 보이고 조용하고 좋아요. 그래도 가족이 있어야죠. 가족이 뭘까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핏줄이 가족은 아니더라고요.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자원봉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돕는 일입니다. 박종수님 환영합니다. 복지관 직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외로워하세요. 말벗이 되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매주 2번씩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자식들에게 버려진 노인들, 혼자 외롭게 사는 노인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차를 마시고 때로는 산책을 했습니다. 박 선생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 하루가 행복했어요. 팔순의 김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배웁니다. 선생님은 좋은 분이세요. 가족들이 행복하시겠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복잡한 사정이 있답니다. 그래도 선생님처럼 따뜻한 분이 계셔서 우리가 행복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종수님, 아드님 박진우 씨가 모범수로 감형되어 곧 출소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만나고 싶다는 전갈이 있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요? 네, 물론 거절하셔도 됩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만나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가 출소했습니다. 우리는 교도소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척해진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아버지. 진우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일어나라고 했다. 진우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나 제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할 말씀이 많으신 거 압니다. 뭐든 들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네, 말씀하세요. 왜 그랬느냐? 네. 왜 그렇게까지 돈에 집착했느냐? 내가 널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거냐?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성공? 네,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아이들한테 부족함 없이 해줘야 한다는 그 강박이 저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를 버렸느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야, 내 아버지.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는다. 그냥 슬플 뿐이다. 아버지, 너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나와 상관없이. 그리고 지민이를 잘 키워라. 지민이만큼은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아버지, 제가 더 이상 할 말 없다. 잘 살아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진우가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영자야, 나 잘한 거 맞지? 아내의 사진에 물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나가 장미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지민아. 할아버지, 다음 주에 놀러 가도 돼요? 남자친구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 와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감사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영자야, 우리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손녀도 있고 도와줄 사람들도 있고.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저와 함께했던 낡은 녹음기. 이제 너는 필요 없구나.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시는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밤입니다. 내일은 복지관에 가서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줘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지민이가 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비록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잘 자요, 영자야. 내일 또 만나요. 불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